네, 오늘 시장 분석하죠. 어저께 미국 시장 급락했지만 파생 시장으로 저점이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물 어저께 425단에 매수하고 428 청산하고 다시 매수하고 오버나잇까지 챙겨드렸죠.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이제 항상 양매수 오버나잇 한 거는 9시에서 9시 5분 안에 1차 게임을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위클리 옵션 에너지와 기본 옵션 에너지가 몇 프로짜리 나오는지, 그러니까 다우지수 700포인트 빠지고 오늘 500포인트 올렸습니다. 나스닥이 생각보다 200포인트나 급등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승전 삼성전자 얼마 갈까요? 요번 파동에 이 삼성전자가 결정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어저께도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200만 주대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요 7월 15일 7월 7일 6월 29일 요 동그라미 친 거를 잘 기억하세요. 8월 요새 또 송영길 이분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 얘기를 계속합니다. 저는 별로 약발 없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하신 거 보니까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될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 사면까지 카드를 쓸까? 요거는 좀 퀘스천 마크. 뭐 사면까지 나오면은 한 82,000원까지 그 에너지가 나오겠죠. 지금 삼성전자에서 돈을 안 풀고 있습니다. 풀겠습니까? 저래도 안 풀지. 요번에 국정농단보다 더 심각한 불법 승계에 관련된 이제 삼바, 그 다음에 삼성물산, 그 다음에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뭐 미국이 계속해서 말로는 투자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질 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는 그래서 파생시장의 장기판에 말로 사용되는 종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틀간 270만 주 200만 주 오늘은 땡겨갖고 매수하면서 뒤에다가 선물 매도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 오버나이트 한 거 430과 435를 동그라미 걸어놓고 오늘 최대 목표 432.5. 그러니까 요번에 떨어진 7월 15일부터 이제 7월 9일 저점을 아직 안 깼어요. 이 여러분들 보시면 A, B, C가 진행 중인데 이 C 파동이 나오려면 이 7월 9일을 깨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이 또 A, B, C, 1, 2, 3를 또 헷갈리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C 파동이 아직까지 확인 안 됐어요. 그런데 요게 7월 15일부터 지금 빠진 게 A 파동. 이게 그러면 X 파동이 돼요. 7월 15일과 7월 9일. 이게 기술적 분석 공부하신 분은 제가 말하는 의미를 따다닥 아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곧 시작하겠네요. 오늘 시장 결정 누가 해요? 삼성전자 시초가.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오버나잇 이제 위클리 옵션부터 봐요. 위클리 옵션. 어저께 푸시 더블 갔다가 결론은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위클리 옵션이든 풋 옵션이든 콜 옵션이든 시작하자마자 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가상위 종목들이나 중심 종목 시간 여행하시는 분들은 소일거리로 기본 옵션은 300만원 300만원,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은 100만원 100만원 양매수로 오버나잇 했다면 시작하자마자 풋은 손절해요. 뭐 반토막이든 10분의 1이든 오히려 10분의 1 되면 이게 오히려 풋이 10분의 1 되죠. 콜이 대박 나옵니다. 오히려 좀 보시죠. 내일이 만기인데 얘가 더블이 안 가요. 더블이 선물은 매수 오버나잇인 거 챙겨요. 그리고 다시 사요. 430.0 잡고요. 그리고 풋은 지금 80% 마이너스입니다. 100만원 넣었다면 20만원도 못 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위클리 옵션 양매수한 거 실패해요. 실패. 한쪽은 더블 이상 가고 한쪽은
반토막 이상 돼도 가는 게 많이 가야 되는데 떨어지는 게 많이 떨어지고 오르는 거 적고 올라요. 그래도 오늘 장중에 싸워야죠.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보고 딱 먹은 느낌이 뭐예요? 콜이 안 가요. 그럼 장중에 가든지. 지금 오늘 미국 시장 올랐는데 기술적 반등에 불과해. 못 올라. 얘가 콜옵션에서 그런 얘기 해주나 보려는 거예요. 이걸 갖고 시장의 방향성과 물질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절했죠? 얘로 가요. 427.5 0.3940입니다. 손절 단가 짧게 잡겠습니다. 0.35.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콜은 챙기라고 그랬죠? 선물 챙기듯이. 그리고 432.5 다시 집중. 0.50 손절 단가 잡고. 그래서 11시 때 한 게임이 결정이 될 겁니다. 다시. 장중 매매하실 분들은 0.50 데드 잡고 콜. 0.35 데드 잡고 420점 풋. 이거 갖고 내일 만기 싸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옵션. 풋도 당연히 이거는 20% 정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양매수 해갖고 오늘은 별로 재미가 없는 날이에요. 선물 올랐는데 얘가 재미가 없어요.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상방에 대한 눌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옵션 양매수하고 딱 느낌이 뭐예요? 오늘 올려놓고 죽일 가능성이 많네. 벌써 옵션에서 그런 에너지가 딱 나오는 겁니다. 벌써 선물 보세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나오고 미국 시장 올랐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는 기승전, 삼성전자 이게 이제 시장을 잃는 하나의 바로미터. 나는 선물 옵션 안 해요. 이게 곧 여러분들 갖고 있는 시가 상위 종목들 생명줄을 결정하는 것들입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나오고 삼바 마이너스 나오고 오늘 미국 시장 500포인트 올랐는데 오히려 시가가 고가 나와요. 이게 옵션 매매 해갖고 이제 아는 겁니다. 그러면 선물은 오버나이트 한 거 챙겼죠? 그리고 나서 재매수한 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0.2틱, 3틱, 430.0 깨면 무조건 끊어라. 보세요. 시가가 고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9시에서 한 10분간은 매일매일 시장 옵션 매매 매트릭스 갖고 판단. 근데 다시 사겠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선물은 매수로 대응할 겁니다. 매수자대로. 여기서 손절 단가는 429.5를 잡겠습니다. 또 깨면 그 다음부터는 그럼 푸시 대박이 나는 거고 427과 7.5까지 떨어진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429.5를 안 깨요. 그러면 이제부터 431.5, 432.5. 그럼 이제부터 콜이 나오는 거예요. 장중 매매 콜이 스윙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났다가 다시 8만 원을 돌파하는지. 그러니까 500원씩 진폭 보세요. 그래서 삼성전자 진폭은 500원. 79,000원 보합이죠. 79,500원, 8만 원. 아래는 78,500원, 78,000원. 그래서 30분 단위당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요게 선물 옵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삼성전자나 시초가 딱 보고 선물 매매하니까 오늘 시가가 고가네. 미국 시장 올랐지만 올려놓고 죽이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시장 매매 감각입니다. 그러면 시가 상위 종목들 오늘 재미없어요.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저는 금년 내내 재미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파생시장에서 어저께는 저점이라면 오늘 430대가 저항으로 작동합니다. 그럼 상해 증시나 이제 11시까지 요거를 캡처를 떠놓겠습니다. 지금 시가 20개 4가지 사진을 비교해 보여요. 11시에 요 시가 상위 20개 종목, 그 다음에 선물의 위치. 그러니까 지금 올려놓고 흔드는데 오늘 429단만 지지해주면 다시 땡길 겁니다. 그래서 선물은 매수를 하고 옵션 시세판
또 오버나이트 한 거 양매수는 오늘 실패했습니다. 떨어지는 게 더 떨어지고 오르는 건 적게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감 잡는 거죠. 아, 양매도가 준동하는구나. 이제부터 장중매매에서 에너지가 나오나 보자. 그건 11시에 확인하자.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오늘 아침에 약한 거는 이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1000억 정도 매도 바스켓이 나온 겁니다. 1000억.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가면 돌리는 거고요. 계속 매일 11시 30분씩 보는데 이게 3000억 단으로 늘어요. 그러면 오늘 마이너스 납니다. 오늘 마이너스 나요. 요거 갖고 보겠습니다. 또 투자자 동향. 지금 투자 에너지 딱 보시면 어때요? 현물 선물 매도입니다. 현물 선물 매도예요. 매수는 개인밖에 없어요. 외국인 매도, 금융투자 매도, 연기금 매도, 선물도 외국인 매도, 금융투자만 500억 사고 기타 법인이 오늘 500억 사네요. 요게 지금까지 제가 이걸 자판이라고 그럽니다. 파생판의 에너지. 여러분들 요거 딱 느끼고 어때요? 어저께하고 좀 정반대 느낌이죠. 미국 시장 700% 빠졌는데 뺐다 올립니다 했다면 오늘은 올렸다가 죽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중심을 찾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한 30분 봉 갖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분 봉 갖고는 적어요. 그러니까 30분 봉 갖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를 먼저 분석해야 주식의 어떠한 에너지. 그러면 어저께 저점이 어딥니까? 어저께 저점. 어저께 다우지수 700포인트 급락하고 할 때 400 여러분들 보시면 어저께 저점 425.6입니다. 425.6. 그 다음에 7월 9일날 저점이 423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어저께 저점과 오늘까지의 고점의 딱 중심값은 깨면 안 되겠죠. 아주 짧은 개념이지만. 그리고 이게 상승 추세로 돌아서려면 여기 436, 7월 15일 날 고점 찍은 436.5와 어저께 저점의 중심. 이게 431입니다. 여기가 403, 상단은 431이고요. 저점하고 고점의 중심 잡으세요. 그럼 오늘까지 현재까지 고점이 430.5 마이너스 어저께 저점 425.6 요게 5포인트 정도예요. 나누기 2 플러스 425.6 하면 이게 428 정도 나옵니다. 428. 그래서 오늘은 선물은 매수로 대응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빠진 거에 대한 계속 요번 주나 언제까지 다음 주 중반까지 빼면 올리고 빼면 올리면서 이 시도를 하나 볼게요. 430과 435를 저항으로 만드는지 지지로 만드는지 한 3일에서 5일 동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선물은 매수한다고 그랬죠? 그럼 다음 진입은 어디예요? 429.5를 돌파하거나 427.5와 428 왔을 때 다시 들어가거나. 그럼 그때까지는 그럼 푸시 수익이 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1시까지의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종목 보죠. 그러면 이런 장일수록 그러면 시가상위 종목들 미국 시장 올랐지만 어제와 반대고 보합 플러스만 나와라. 그러면 개별 종목 에너지는 어떨까요? 주인이 있는 거와 주인이 없는 거의 차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날 거고 그동안 급등했던 거는 급락할 가능성. 그동안 급등했던 거는 급락할 가능성. 그동안 쉬었던 것들의 순환. 딱 집어서 여러분들 이 코웨이 보세요. 코웨이. 우리의 중심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끝내고 그 다음에 코웨이하고 그 다음에
넷마블로 이동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코웨이, 경기 방어주, 그 다음에 BTS, 그리고 코웨이 정수기, 렌트 사업 다 이렇게 연결되는 종목들이죠. 그러면 코웨이를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전략을 짜드렸죠? 중심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급등 시에 50% 팔고 다시 이제 눌림목 때 다시 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거 시작점은 63,000원과 65,000원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파동으로 볼 때는 원이 뭐예요? 65,000원에서 85,000원. 딱 2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값 75,000원과 77,000원 그리고 직전 고점이 지지가 되는지 봐라. 120원치. 요번에 74,800원 찍고 A, B, C로 찍고 지금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쌍봉 나오면 안 되죠. 85,000원 단에서 쌍봉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뚫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일봉보다 주봉의 호흡으로 잠깐 보는 겁니다. 주봉의 호흡. 85,000원을 직전 고점 뚫어요. 근데 저 9만원과 95,000원이 두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의 호흡은 어떻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까? 진짜 85,000원을 뚫었을 때 전 반 또 때려드리겠습니다. 반 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10,000원을 치고 나가는지. 그럼 거래가 붙어야죠. 그거는 실전에서 시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죠. 오늘은 파생판 보니까 어제와 정반대다. 시가가 고가다. 그리고 올려놓고 죽인다. 그리고 11시가 동시효과다. 그러면 옵션은 이제 콜 챙기고 풋에서 수익 나나. 지금 보시면 선물 죽이는 거 보세요. 선물. 자, 벌써 시가가 고가면서 지금 쫙 죽이죠. 어저께 저점과 고가의 딱 중심이 428입니다. 저는 오늘은 선물은 매수로 대응한다고 그랬어요. 챙기고 끊어주고 손절은 0.3틱 수익은 1에서 1.5 이자대로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콜 청산하고 다시 들어간 건 손절됐을 거고 풋이 오히려 아까 풋 보세요. 427.5짜리 풋 지금 챙기세요. 위클리 옵션 요거는 오늘은 짧게 매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0.4짜리가 0.6입니다. 그러면 챙기고 다시 잡아요. 0.5 데드 아니면 데드를 높여요. 0.5 그리고 콜은 0.40 돌파하면 다시 따라 붙으세요. 432.5 그리고 기본 옵션은 느긋하게 하셔도 됩니다. 아직까지 뭐 잔존일수가 23일 남았으니까 442.5짜리 콜은 1.0 깨지 않는 한 그냥 들고 계세요. 그리고 풋 오늘 시작해서 손절한 거 407.5 예, 0.90 데드 잡고 양날개를 펴보십시오. 0.90 이렇게 전략을 짜 드립니다. 그리고 SPC 삼립 여러분들 SPC 삼립 오리온 농심 지금 본인이 오래 들고 있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쪽 섹터에서는 농심, 오리온 그러니까 이 종목을 이제 금리 인상 시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저하고 인연 되신 분은 저는 저점 매수 투자자입니다. 주가는 싸게 사야 되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만 좋아 보여도 어느 단가 이상 올라간 거는 더 가도 남 드세요 한 마인드로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짜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러한 투자자입니다. 여러분들 농심 우리가 음식 저는 1년간 주도주로 봅니다. 이제 다 물가 올라가고 뭐 농심 이미 큰 전략은 세워드렸습니다. 40만원 돌파할 때까지 질문하지 말라고요. 40만원이요. 40만원을 돌파해야 이게 이제 뭔가
하락 각도에서 상승 각도로 바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억 단위든, 그러니까 농심 같은 거 저는 투자자들한테 어저께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나 에코프로비엠 샀는데 팔았는데 30-40% 더 갔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들어오신 지 2달 정도 되셨어요. 에코프로비엠, 첨보, LNF 우리는 매매 대상 제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30-40%더 갔어요. 그런 거 허다해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을 왜 매매 대상에 제했냐? 그럼 저와 만났을 때 작년에 만났어야죠. 에코프로비엠은 우리는 9만원대 집중했던 종목입니다. 9만원. 작년도 5월 달에 그때 테슬라 난리칠 때 그때 이제 이것도 에코프로비엠도 그때 오히려 에코프로비엠보다 코스모 신소재를 더 집중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때 이제 그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센트럴 모텍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찍어갖고 여러분들 딱 그 바닥권의 패턴 딱 보여서 집중했던 때가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이게 지금 28만원까지 갔어요. 28만원. 매매 대상 제외입니다. 우리가 더 집중했던 그 코스모 신소재 보세요. 요새 코스모 신소재는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이거 10,000원대 집중해 드렸던 거거든요. 10,000원. 11,000원, 13,000원. 얘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얼마? 4만원대입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 지금 증권방송에서 아주 난리예요. 여기 틀고 저기 틀면 아주 그냥 뭐 첨보, 에코프로비엠. 그럼 왜 작년에 안 했어? 그리고 이거는 우리는 매매 대상 제외입니다. 여기서 더 가는 건 남드세요라는 마인드로 대응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몇 달, 한두 달 전에 들어오셔갖고 이거 나는 2차 소재 관련주들 전기차 왜 안 하냐? 테슬라 대장주 안 가요.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얘네들 왜 가냐? 저는 ETF 선물 요번에 상장 기점에 모멘텀에 연결됐고 이 바닥, 그러니까 이게 중심 종목 아니에요. 세력주의 인기 종목입니다. 진짜 이게 큰 추세가 나려면 LG화학, 삼성, SDI, 테슬라, 비트코인, 엔비디아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도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인기주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기 급등주라 우리 매매하지마 대상 종목들입니다. 이게 왜 지금 눈에 보이세요? 작년에 보였어야지. 그리고 30-40% 더 간 거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허다니까요. 그런 거는 비일비재합니다. HMM 팔았는데 더블 갔고 우리가 어마무시하게 먹었다고 했는데도 더블 더 갔어요. 한전기수, 한전 KPS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누가 이 종목 했는데 여기는 와갖고 왜 이 종목, 그러니까 시각부터 잘못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본인 스스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전문가한테 의지하지 마라. 저하고 은연됐으면 본인의 중심으로 모든 걸 포트를 바꿔라. 그리고 바닥에 있는 거 싸게 사서 그 파동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 종목을 3개 정해라. 그리고 그 때가 올 때까지 당금질해라. 그 사이에 시간당에는 뭐 옵션 매매를 하시든 종목 매매를 하시든. 그리고 저는 이런 각도 있는 종목은 이제 옆에도 안 갑니다.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뭐 종목 자랑하려면 한 그 에코프로 BM보다 제가 50개는 더 자랑할 수 있습니다.
뭐 유바이로직스나. 근데 그런 것도 자랑은 뭐예요? 제가 내 자랑하는 거 그 제 후배들 중에 자기가 종목 대박 먹혔다 하고 자랑합니다. 제가 조인트 갑니다. 야, 밥 더 먹고 와라.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호흡을 내 걸로 만드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기술 이 종목 이제 매매 대상 죄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더블이 더 간다고 그래도 안 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지금 59,000원이에요. 10만원 넘어간다고 그래도 안 해요. 이걸 왜 해요, 지금? 제 심장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실 분들, 이제 탈원전하고 저는 이제 한국전력 선택해드리잖아요. 이제 이쪽 세계는 다 끝냈습니다. 한전기술, 한전케이블에서 가장 배기 싫은 게 한전산업이었는데, 한전산업도 한번 보세요. 한전산업. 얘도 이제 매매 대상 죄입니다. 아니 4,5천원짜리를 왜 안 사고 지금 왜 15,000원 16,000원대 하십니까? 이게 더 가요? 2만원. 그럼 남 드시라고 그러세요. 좀 못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누구는 이거를 내 거로 다 만드신 분 계세요. 한전산업 투자해서 15,000원 올 때까지 묻어두신 분. 그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아니야, 본인이 잘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4,000원, 5,000원대 지겨워서 팔고 나가신 분도 계세요. 한전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38년 동안 돌고 돌아서 현재까지의 투자 철학, 종목 맞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는데 한 두세 달 안 가는 것도 있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이 종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저하고 있는 데 있으면 체질 개선을 시켜요. 종목 10개 이상 갖고 있는 분들 종목 잘못 배웠다. 10개 하나로 줄여라. 50억 이상 되면 10개 해도 된다. 제가 50억 기준을 경제적 자유 기준을 잡습니다. 10년 전에는 10억이면 됐는데 돈이 똥값이 돼갖고 이제는 옛날 10억을 50억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0억이든 10억이든 1억이든 매매하지 마 종목 3개 정해라. 3개 정하세요. 옛날에 한전기술, KCC, HMM 이런 것들 같이. 그리고 그 종목이 어느 선 올 때까지 매매 좀 하지 마라. 이 종목이 어떤 때는 3개월 갔다가 한두 달 조정했다가 또 3, 4개월 갔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 중심 종목 3개를 갖고 돌려라. 3번만 돌려라. 3번만 돌려라. 그러면 여러분들 전에 여러분들 같은 사람인데 어떤 분은 7, 8천원짜리가 지금 10억, 15억 되신 분은 똑같은 종목 갖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그걸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 똑같이 1년 반에 저하고 인연이 돼서 했는데 1억이 7, 8천 됐어요. 그럼 뭐예요? 자꾸 주와 입마 당하는 거예요.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저기 왔다 저기 갔다 손절했다 일로 갔다. 구작 키우는 거는 중심 종목, 그러니까 본인의 중심 종목을 정하라는 겁니다. 나의 중심 종목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전문가의 중심 종목 아닙니다. 나의 중심 종목.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은 어떤 때는 여러분들한테 독약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게 보약인 줄 알고 본인들은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추천하거든요. 근데 그게 독약이 돼요. 작년 연말 바이오주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다 독약이 됐잖아요. 신전 셀트리온도 독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3개 정해라. 그리고 제가 R을 얘기하는데 어를 자꾸 들으세요. 지금 한국가스공사 여러분들 이거
이 한국가스공사를 선택하신 분이 두세 달 지나면 이거 많이 갑니까? 이렇게 질문하세요. 제가 이거 한 종목당 지금 10억 이상 사드릴 수 있는 종목은 큰 자산가한테 한국가스공사하고 한국전력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해드렸는데 이거 잘못 들으신 거예요. 본인이 나는 R을 얘기했는데 들으신 거라고. 두 달간에 안 가요. 10%도 안 가요. 4만원 넘어가면 땡큐입니다. 두 달, 석 달은. 근데 이거를 왜 하라고 그러냐? 연봉 보세요. 연봉. 이건 최소한 제가 5만원을 딱 거드렸습니다. 5만원 돌파하기 전까지는 질문하지 마. 1억도 좋고 10억도 좋고 100억도 좋아. 큰 자산가들한테. 지금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이제 KT는 늦으셨고 한국가스공사하고 한국전력입니다. 이거는 공공기업이고 정부 차원에서 뭔가 구조조정이 있을 것 같고 또 한국가스공사는 수소경제의 대표성 종목이고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개별 종목 같이 보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잘못 보신 거예요. 한국가스공사 투자하신 분 매매하지 마 종목입니다. 한국전력 1년 동안 질문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두세 달 동안 막 급등한 종목 그러면 이 종목 선택하시면 안 돼. 본인의 스타일이 시간여행자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변동성 종목 찾아다니셔야 되는 거야. 우리가 트레이딩 종목들 최근에 그쪽 섹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끝내드린 게 유벨럭스 끝내드렸고 최근에 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분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을 왜 안 하시냐 해드려요. 우리는 카카오게임즈하고 덱스타를 해드렸어요. 근데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종목이 자이언트 스텝이더라고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여러분들 자이언트 스텝을 한번 보세요.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저는 이 종목 매매 대상 제 종목이에요. 전 이 종목 못하겠습니다. 뭐 4만원 단에 좀 보이지 않았으면 이것도 이미 더블 갔고 그리고 이 기업을 보시면 대주주 구성이니까 이거를 왜 선택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거 여러분들만 아는 내용 아닙니다. 삼척동다도 다 아는 내용 갖고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를 많이 팔아요. 네이버를. 근데 저는 이 종목 왜 안 하냐? 네이버 할아버지가 됐든 이것 때문에 안 합니다. 매출단하고 아니 매출단이 이게 딱 9만 원이면 못 가도 한 3천억 4천억 되는 줄 신규상 200억 300억이에요. 그러면 뭐 미래 성장성을 앞으로 1000억 이거 조 단위로 한 1년 동안 그렇게 되는지 볼래요. 그리고 이번에 분기 실적 이렇게 더블 간 건 2번 확인할래요. 그리고 적자 기업입니다. 적자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자이언트 스텝 막 이거 하자 막 왜 추천하냐고 그래요. 매매 대상 제외입니다. 옆에도 안 가요.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때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찍어 드린 게 카카오게임즈. 카카오게임즈는 왜 찍어 드렸어요? 반토막 됐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전략에 그러니까 저 사람의 기질을 먼저 아세요. 카카오게임즈 같은 메타버스다. 게임 메타버스가 다 뭔데? 저는 메타버스 관련된 거 꼭 여러분들 보면 새로운 거에 너무 흥분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이런 것들 흥분하지 말자입니다. 실제 매출을 일으키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상 공간에 들어가고 이게 실생활이 되고 앞으로도 어떻게 된다? 제가 한번 VR이나 AR 해놓고 한번 봤어요. 30분을 못 쓰고 있겠더라고요. 어지러워서.
울렁증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빨리 주가는 빨리 세상에 갑니다. 그러면 같은 거 있잖아요. 카카오게임즈. 그러면 카카오게임즈 매출단하고 영업이익단 보세요. 얘가 자이언트 스텝보다 더 싸요. 아니 얘는 4천억 7천억 나오고 영업이익 600억에서 1000억 나오는데 자이언트 스텝 9만 8천원 10만원 얘 5만원 미쳤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사드린 겁니다. 이제는 얘가 9만원 오늘 9만원을 찍네요. 9만원을 제가 이제 30%만 남겨놓으신 분은 대드만 조정해드리고 있죠. 이제는 8만 5천원 대드입니다. 8만 5천원 8만 5천원 대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언론에서 분위기 잡는 거 심지어는 제가 현역에 있을 때는 언론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들 꼬셔갖고 팔아먹으려고. 제가 직업이 매도자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300만 주 팔아야 내가 억대 연봉을 받는 직업을 10년간 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그럼 매도자의 시각은 별 쇼를 다 합니다. 언론도 디자인해요. 이때 시점에 어떤 뉴스 나오게 해라. 그런 판도 지금 이 바닥에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니 애플카도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그거 당하신 겁니다. 애플카 저 현대모비스 40만 사신 분은 언론의 자판에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싸야 돼요. 인기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싸게 사야 되고 기다려야 돼요. 저 한전기술 몇 배 먹었는데 저게 3개월 만에 갑니까? 8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럼 한국가스공사 3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작 키우는 게 이런 것들이 구작 키워요. 개별 종목 세력주 여러분들 큰 자산가들이 요새 또 인공지능 해갖고 오늘 카카오게임즈 9만원 시도하네요.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욕심 버리지 말고 30% 남은 것도 다 팔으라고 하겠고 그 판 거는 오늘 이 대림비행코가 담보대출을 받았네요. 얘가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 돈 주고 사는 담보대출 그 현황에 대한 거 이거 공시를 안 합니다. 근데 대주주가 이 대림비행코 담보대출을 받았네요. 어떤 때는 담보대출은 그 연장용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빌린 거 또 갚아야 되고 최근에 제넥신이라든지 바이오주들이 아주 연장 담보대출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다가 담보를 잡아주는 게 저축은행 쪽으로 가요. 그러면 저는 사단 난다고 보는 겁니다. 저축은행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저축은행 반대매매 물량 나왔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담보대출 다 1금융권, 2금융권에 안 받아주다가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가는 거. 그럼 나쁜 담보대출입니다. 근데 뚱딴지 같이 어떤 기업들이 갑자기 뭔가 새로운 에너지 때 요새 신동민 회장이 담보대출 받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는 대림비행코가 담보대출을 받았네요. 규모도 커요. 그래갖고 요것도 우리는 요거 여러분들한테 시간 여행하는 종목이죠. DLENC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중심 종목의 DLENC 우리가 20만 원을 목표로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두 달간은 요거 쉴 거다라고 했어요. 15만 5천 원대 30 내지 50% 팔아갖고 좀 쉬어라. 대신 많이 안 빠질 거다. 14만 5천 원 딱 선을 건너라. 14만 5천 원 오면 사라. 그리고 10,000원씩 올릴 거다.
여러분들 이 종목은 팍팍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금년 10월이나 내년 대선 가까울 때 급등시킬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여기에 대장은 뭐죠?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 GS건설, 현대건설. 그러니까 지금 건설주 중심 잡으신 분은 내년 3월 대선까지 그냥 가만 계세요. 사고 팔고 안 하시려면. 심지어는 현대건설은 한전부지 저기 높은 건물 3개 보일 때까지 들고 계시면 10만 원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의선 부회장의 탐욕에서 설정시켜 드린 게 현대로템이고요. 22,000원짜리 4만 원 가나 보세요. 그런 거는 사놓고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닙니다. 단기간에 급등하면 한 30, 50% 팔았다 다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장은 468 왔네요. 468. 그러니까 이 선물 갖고 저는 그날의 매매 타이밍이나 호흡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인연 되신 분은 선물 옵션을 공부하세요. 어저께 매수 오버나이트 챙기고, 선물은 이제 아까 끄는 거 다시 들어가죠. 400 오늘 중심이 오네요. 어저께 저점과 고가의 중심. 여기서는 손절 단가를 느긋하게 잡겠습니다. 427.5 깨지 않는 한 들고 갈게요. 그리고 또 430을 끝날 때 주면 챙기고, 그거는 오후에 판단할게요. 그러면 이제 풋은 여기서 끝내셔야겠죠. 요거 고점에서 2포인트 빠지는데 위클리 옵션이 얼마 나오나 보세요. 얘가 427.5. 이것도 개별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클리 옵션은 제가 100만원만 투자를 합니다. 100만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중에 세력주 매매하듯이요. 100만원. 지금 40분 됐는데 더블 나왔네요. 뭐 50%나 더블 개념 하실 분들은 이런 걸 하세요. 그냥 100만원 정도. 100만원 정도. 이런 거 갖고 몇천씩 하면 거덜납니다. 기본 옵션 300만원은 1억하고 비슷해요. 1억하고요. 삼성전자 1억 투자하는 게 기본 옵션 300만원 투자하는 거하고 또 거의 비슷합니다. 위클리는 100만원이 세력주 2, 3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력주 2, 3천 하는 거라. 예. 이제 방송 중에 일단 오늘 위클리 옵션 요거는 끝내시죠. 일단 챙겨요. 그리고 더 가는지 여부는 수익금 빼고 원금만 다시 들어가요. 원금만 0.70 데드 잡고요. 요렇게 조절하면서 삼성전자 갖고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런 느낌 안 드십니까? 미국 시장 급락하면 삼성전자 바닥 찍고 올려버리고, 또 미국 시장 오늘 급등했는데 오늘 삼성전자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 짓 하려고 그래요. 옵션에서 이렇게 삼성전자 500원에 위클리는 100%가 왔다 갔다 하고 1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삼성전자가. 그럼 전에 위클리가 300%가 나오는 때 보셨죠?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짓을.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했듯이 자꾸 분석 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무슨 외국인의 매수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유비케어 오히려 그래서 어저께 강의의 핵심이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근데 비트컴퓨터는 단기 급등했으니까 팔고 직전 고점 돌파하면 하세요. 유비케어나 비트컴퓨터는. 그리고 오늘 인공지능 관련주 또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우리는 카카오 게임즈하고 그리고 자이언트 이거 안 한다. 그러면서 선택해드린 게
카카오 게임즈 놓쳤으면 덱스터라고 그랬던 겁니다. 덱스터. 덱스터도 여러분들 대주주에 누가 있나 보세요. 자이언트 게임 네이버 있어요? 덱스터 보세요. 덱스터. 오늘 다 때려버리십시오. 이것도 이제 방송 끝나고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단기간에 5월달에 7, 8천 원에 사놓고 묻어두라고 했는데 오늘 13,000원을 구경하네요. 이제 더 가는 건 남드세요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그 메타버스 관련제는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럼 또 요새 또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해요. 인공지능, AI 그러면서 뭐 또 그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을 보세요. 인공지능. 여기에서 어떤 분이 또 알체라인가요? 예, 알체라. 여러분들 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종목을 이렇게 방송에 나오거나 뭔가 이렇게 빈도수가 많아요. 추천의 빈도수가. 그러면 중심이 여러분이 되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알체라 추천이 많아요. 알체라. 27,000원에서 32,000원에 보이지 않았으면 지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 굳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금액을 딱 정하세요. 난 이 종목은 기업을 분석해 보니까 못 하겠어요. 이것도. 아니 매출단 그러니까 미래에 꼭 바이오 보는 것 같아요. 바이오. 첫 번째 기업을 구글링 해 보니까 노상 적자 기업이에요. 매출단은 100억도 안 넘어요. 얘네들 직원 어떻게 먹여 살리지? 미래 지도는 근사하게 짓는데 매출단 보세요. 작년 연말에 제가 박셀바이오 설명하면서 이거 큰일 납니다. 박셀바이오 같은 이거 박셀바이오 보세요. 박셀바이오.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매매하지 마. 어떠한 그 시장의 인기를 보지 마세요. 박셀바이오. 작년 연말 연초에 이 종목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때 그러니까 주식은 이럴 때 다칩니다. 저렇게 적자 기업인데 작년 10월 달에 3만 원짜리가 3, 4만 원짜리가 27만 원까지 가요. 27만 원. 뭐 미래 전 세계에 뭐 꿈을 막 줘요. 그때 제가 박살난다고 그랬죠. 1월 컨퍼런스 전에 빠져나와라. 이 바닥 선수들 다 엑스트한다. 이때 심지어는 셀트리온 38만 원에 엑스트하라. 바이오는 1년 동안 옆에도 가지 마라. 떠들었던 때입니다. 왜 매출단이 안 나오고 이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쪽에 선수들끼리 사모펀드를 운영합니다. 걔네들 중에 제 후배나 제자들 애들 다 엑스트 하더라고요. 근데 시장에다가는 미래 성장성이라고 아주 그냥 도배를 시켜요. 성장성 뭐 좋다. 꼭 사기치는 것 같죠. 근데 그런 흐름이 이 바닥은 비일비재합니다. 그거를 중심이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돼요. 아 이거는 암만 좋다고 그래도 옆에 가면 안 되겠구나. 보세요. 지금 거의 27만 원짜리가 8만 원입니다. 지금 저한테 그때는 박살난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파시다가 이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심지어는 찾아오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만나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어요. 이것도 지금도 때려야 돼요. 근데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기를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인기를 찾지 마세요. 그 기업의 성장성이나 알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제가 눈이 얘기하죠. 희석화시킵니다. 액분하거나 유무상증자하거나 전환사채하거나 심지어는 시젠이 그렇잖아요. 시젠. 심지어는 매출단 나오고 있는
시젠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시젠. 얘도 무상증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모펀드나 이럴 때 엑스트 할 때 무상증자를 합니다. 무상증자. 아이고. 이거를 여러분들은 호재로 아시는데 우리 선수들급에서는 엑스트 할 때 써먹는 수법입니다. 전환사채 전환시키거나 F분하거나 기업 분할하거나 무상증자를 줍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신나갖고 막 달라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100% 무상. 또 바닥에서는 어떨 때는 요때 무상증자 해갖고 6만원짜리가 10만원, 11만원까지 갔죠. 10만원, 11만원. 제가 이때 마지막 기회니까 이 권력 4월달입니다. 옛날 가격 생각하지 말고 털고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이 바닥에서 규합이 안 된다. 사모펀드 다 떠났다. 그리고 진짜는 다음 정권 때 옵티머스, 그 다음에 라임 사태, 지금 뭐 이제 판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더 들춰낼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얘는 그래도 매출단이 나와요.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건물 사셨겠습니까? 이분도 코로나,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박살나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엄청 수혜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시젠, 랩지노믹스. 근데 이 바닥에 여러분들 이 시젠 2018년도에 3만원대 이거 작업한 애들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저도 이거 작업하는 애들이 큰 애들이니까 시젠과 랩지노믹스 우리 같이 한번 쪼찡 한번 붙어봅시다. 그때 욕까지 먹었어요. 심지어 씨발젠 왜 추천하냐고. 이게 코로나로 이렇게 된 겁니다. 옆에도 안 갑니다. 3년 동안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좀 장황하게 얘기한 거는 시장의 인기를 찾지 마세요. 나의 중심 종목, 본인이 중심이 되세요.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는 구자 종목 3개를 잡고 그게 한두 달 안 가든 심지어는 1년, 3년 걸리든 더블 먹고 좀 나오세요. 매매하지 마시고. 그리고 트레이딩 구자는 따로 빼세요. 그래서 트레이딩 뭐 30% 50% 먹었다? 그거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 구자, 그 종목이 10개에서 20개이신 분 절대 제가 장담컨대 구자 더블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체질 개선을 자꾸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덱스터 다 파시고 나오세요. 그리고 덱스터 다음 타자 포스코 ICT, 코리아 센터, 그리고 오늘 그 대림 비엔코 그 담보대출 받은 게 좀 수상해요. 요거는 수상해요. 그래서 대림 비엔코 요렇게 전략을 짜드립니다. 예, 다음 방송은 11시에 다시 종합 브리핑 해드리겠고요. 오늘은 선물은 재미없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죽이는데 그러니까 시가가 고가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은 마이너스는 낼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428, 430 이 포인트 안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장 같습니다. 그러면 시가상위 종목 누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인 있는 개별 종목들만 돌아다니면서 두더지 머리 때리기 게임.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사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 같은 날은 사는 날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미국 시장 올랐는데 삼성전자 죽이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으쌰 나오는 거 때리는 날이에요. 때리는 날. 그리고 파생 옵션과 선물 매매만 가능한 날이에요. 그럼 종목 매매는 오늘은 매수하는 날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못 간 것만 매수하는 날이고.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체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생판은 시가가 고가다. 11시까지 427.5와 428.5 사이에서 바닥 만드나 보자. 이렇게 전략을 짜드립니다.
11시에 다시 종합브리핑 해드리죠. 11시 뵙겠습니다.